대한민국은 지금 고령자 1000만 명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고령 인구가 많아졌다는 의미를 넘어 우리 경제의 구조와 노동시장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뜻합니다. 5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며 이제 노년기는 더 이상 은퇴의 시기가 아닌 또 다른 경제활동의 시작점이 되고 있습니다. 일터의 풍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엔 은퇴 후의 삶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노후에도 일하는 삶이 보편화되고 있는 겁니다. 고령층의 경제적 생존이 노동시장 안에서 유지돼야 하는 구조가 고착되기 시작했습니다. 1000만이라는 숫자는 노년기조차 온전히 쉴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섰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후에도 일하는 사회, 과연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2025년 5월 기준 55세 이상 고령 경제활동 인구는 1001만 명, 실제 취업자는 978만 명으로 전년보다 약 34만 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누군가의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생계 유지라는 절박한 현실에서 비롯됐습니다. 전체 고령층 중 연금을 받고 있는 비율은 절반 정도에 불과하며 평균 수령액은 고작 86만 원에 그칩니다. 노후 최소 생활비로 제시되는 136만 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결국 많은 고령자들이 70세가 넘어서까지 일을 계속하겠다고 말합니다. 평균 희망 근로연령은 이제 73세를 넘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일하는 일자리의 질입니다. 15세 이상 취업자의 33%, 즉 3명 중 1명이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고된 육체노동, 불안정한 고용, 낮은 임금이 일상입니다. 게다가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안정된 일자리조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만 해도 평균 20년 넘게 근속하던 고령층의 주된 일자리는 이제 평균 17년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고령자들이 점점 더 짧고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고령층 고용 안정을 위해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년을 65세로 법제화하는 입법을 준비 중이며 정부는 공공부문 중심으로 계속 고용 의무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가 유지된 채로 정년만 늘리게 되면 기업의 부담은 커지고 청년의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분석했습니다. 고령 노동자 1명이 노동시장에 추가될 경우 청년 근로자 최대 1.5명이 밀려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청년 신규 채용은 26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이처럼 정년 연장은 고령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대 간의 고용 충돌, 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까지 복합적인 해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000만 고령 노동자 시대, 이제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들이 일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노후를 노동으로 채워야만 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면 임금체계 개편과 청년 고용 대책도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의 해법이 내일의 갈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곧 우리의 미래를 향한 경고입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가난한 노후는 우리 모두의 내일이 될 수 있습니다. 보다 깊고 신뢰할 수 있는 뉴스앤뉴스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